안녕하세요. 우리의 재산은 잘 지켜야 될 성이지 누군가에게 자랑할 게 못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가늘고 길게 지루하게 우리의 삶을 하루 이틀 채워나가야 되고요. 항상 꾸준하게 근면성실하게 지내야 됩니다.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함부로 남을 믿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사람 만납니다. 그런 사람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개차반으로 나 몰라라 하면서 밖에 나가서 남들에게만 아주 호인, 무골 호인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실상 윗선적인 사람인 거고요. 책임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맞게 되는 한국 경제는 꽤나 참혹하고 꽤나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기다리고 견디고 참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필요한 덕목이 뭡니까? 인내심, 견딜 줄 아는 마음, 나에게 내 차례가 돌아오지 않았다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고 두고 보고 하면 내 차례가 오더라는 거죠. 지금밖에 없다, 지금 올인해야 된다, 지금 모든 걸 다 쏟아부어야 된다, 이런 말에 한 번쯤은 한 걸음 물러서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그 말이 맞는지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100% 그런 건 없다, 이거는 이렇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대체로 그런 얘기는 좋은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언제든지 물건 가격은 비쌀 때도 있지만 쌀 때도 있습니다. 쌀 때 적당한 시기에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안에서 싸게 사놓는 것 괜찮습니다. 그게 어쩌면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됩니다. 자영업자들 말고 직장인들, 유리지갑인 직장인들이 세금을 더 많이 뜯길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더욱더 고정수입이 나올 만한 자산들을 확보해 놔야 됩니다. 그건 언제? 금리가 높을 때, 사람들이 많이 몰락하고 많이 무너지고 망가질 때, 그들이 답이 없어서 뱉어낼 때, 그때가 언제 때다? 앞으로 몇 년 지난 이유다. 25년, 26년, 27년, 28년 이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무너질 겁니다. 10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고 3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도 원리금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연체하면 그 부동산을 금융권에 뺏기는 거죠. 내 거다 내 거다 뭐 아무리 얘기해본들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수십억짜리 건물을 가진 건물주가 된다? 겉으로 들을 땐 되게 멋있는 얘기죠. 근데 그걸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가수비, 김태희, 장동건, 하지원 뭐 많은 유명한 연예인들이 부동산을 사서 시세차익을 보고 돈을 많이 벌었다, 이런 얘기가 뉴스에 넘쳐나면 뭐라 그럽니까? 부동산 시장의 끝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꼭지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주식시장에 너도 나도 못 모르는 사람들까지 다 뛰어들어서 주식하고 있으면 어떤 상황입니까? 꼭지입니다. 적어도 앞으로 시간이 몇 년 지나면 혹은 몇 년 안에 아주 큰 경제적인 대혼란이 온다라고 보면 거의 맞죠. 그렇기 때문에 기다려야 됩니다. 두고 봐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이 더 참혹해지고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진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사는 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배당, 금융주식, 채권, 현금 뭐 여러 가지들을 나누어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죠. 부동산에 올리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유럽도 선진국도 일본도 과거에는 부동산에 대한 비중이 매우 높았습니다. 자산 전체의 70%, 80%가 부동산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현금성 자산을 상당 부분 가지고 있죠. 왜 그러겠습니까? 언제든지 현금이 없으면 경제적인 상황을 계속 영위해 나가는 게, 지속하는 게 어렵다라는 걸 이제는 알기 때문이죠. 앞으로 우리는 더 정신 차리고 더 마음 단단히 먹고 움직여야 됩니다. 사는 게 정말 어렵다라는 거 명심해야 됩니다. 직장은요, 오래 다녀야죠. 그게 최고입니다. 일희일비하지 않는 게 최고다라는 겁니다. 그러는 게 제일 좋겠다라는 겁니다. 내 살 길은 누가 만든다? 내 스스로 만든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내가 나를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뭐 지금은 경제가 되게 어려워서 누가 누구를 걱정할 처지가 못 되죠. 남들하고 비교하는 것도 함부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각자의 처지에 맞게, 각자의 상황에 맞게끔 산다라는 겁니다. 이제 함부로 남들하고 말 섞는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의 말을 안 듣고 자기 말만 하려고 하고 내 처지 말고 남의 처지를 이용해서 악용하려는, 해먹으려고 하는 놈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겁니다. 좀 더 조심하고 좀 더 마음 단단히 먹고 지내야 된다는 거죠.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얼마나 힘든데요. 함부로 쉽게 돈을 벌 거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매우 어렵고 매우 오래오래 걸린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앞으로 채권 수익이 3년 동안 주식을 능가할 거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뭐겠습니까? 저희 바짝 차려야죠. 이것저것 여러가지 우리는 주변을 둘러보면 점점 더 현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알짜 자산들이 많이 나올 거다라는 겁니다. 채권도, 고비당 우량 주식도, 좀 더 지나면 부동산도 그러할 겁니다. 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망가지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많이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누군가에게 현금을 가지고 있는 기다린 사람에게는 큰 기회가 될 겁니다. 앞으로 긴축, 구조조정이 일상이 될 겁니다.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국가신용등급도 하락이 된다고 합니다. 증권사, 은행들, 시점도 계속 통폐하고 합니다. 앞으로 24, 25, 26, 그 이후 계속 금리가 폭등입니다. 한국은 마이너스 경제 성장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반대로 일본은 경제가 매우 좋습니다. 앞으로 20년간 일본은 흥할 거라고 얘기하고 한국은 매우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일본은 고령 노인들이 앞으로 5년 안에 많이 사망한다고 하죠. 그리고 일본은 한국에 비해서 출산율도 2배입니다. 노인 관련한 비용이 점점 줄어듭니다. 반대로 우리는요, 586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그들에게 들어가는 각종 의료 비용들이 폭증하는 거죠. 한국은 잃어버린 20년 시작이고 일본은 끝났고 다시 호황이 시작됩니다. 한국은 이제 디레버리징입니다. 잘 따져봐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는 잘 지켜봐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조심 또 조심하면서 지내야 됩니다. 앞으로 고소 고발, 돈 뜯어내려는 이들이 엄청나게 늘어난답니다. 피해자 행세하면서 엄청 난리친답니다. 왜겠습니까? 노동으로 돈 버는 게 힘드니까 쉽게 돈 뜯어서 먹고 살려고 그러는 겁니다. 서로 돈 뜯어먹으려고 혈안인 시대, 파렴치한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서로 못 믿는 거고요. 음료수에 약 타고 이래저래 뻔히 다 아는 계좌 부리면서 사기치고 변호사들이 옆에서 계속 부추기는 거죠. 앞으로 우리는 멘탈이 강해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초양극화 시대에 하층민의 삶이 더 극악해집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어지죠. 명절 추석 지나고 난 이후부터 우리는 점점 더 삶이 어려워지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요, 인력들이 더 줄어들고 삶은 더 막막해질 겁니다. 여기저기에서 아비규환으로 비명을 지르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거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무서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마음을 지내야 되겠습니까? 점점 더 저희 바짝 차리고 멘탈 강하게 단단히 마음먹고 지내야 된다는 겁니다. 초양극화에 하층민의 삶이 더 극악해진다. 사는 게 너무 힘들어진다. 라는 걸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마음으로 지내야 될지 점점 더 다지고 또 다짐하면서 살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